자, 이제 경신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빡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경신을 보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 들죠. 네. 남자 여명이든 남명이든 경신을 놓게 되면 일단 한반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반치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일지에 아니면 일지가 아니라 지지에 인, 그 다음에 신, 사, 그 다음에 술이 있어요. 이 정도의 지지의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에 한 2개씩만 놨다고 보시자고요. 뭐를 놓든 간에 이렇게 놓든 저렇게 놓게 되면 일단은 직업상으로서는 굉장히 센 직업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류를 지향하고 모든 거에 있어서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들이 인사신 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지를 보시자마자 일지를 기준으로 인이든 신이든 사든 술이든 놓여있다고 한다면 인류 지향이 센 직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놓였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천간지지가 간여지동으로 놓여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절대 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스포츠계에 군인, 경찰, 검찰도 아니에요. 군인, 경찰 이런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포츠계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인신사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오늘은 보셔야 될 게 조후, 용신을 꼭 얘기할 건 없지만은 이렇게 경신 일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임이라든가 이렇게 병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임수라든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조후용신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목 있죠? 간목과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주팔자에 조후가 잘 맞는 사주팔자로서 성공하는 명식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신은 이제 인신사의 사생을 낳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집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사주이면서 특히 인신사, 인사신 술의 이런 대표적인 명령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센 직업과 인연하게 되면 아주 팔자가 잘 펴는 사주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선 일단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무슨 자의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천간 동물 업상 건강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 자의 형상이 무슨 쇠뭉치, 철창석 원숭이, 철산의 원숭이, 그 다음에 정록의 간여지동의 음욕의, 그 다음에 천을균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경신을 보시면은 바로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간여지동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요. 남여명을 떠나서 대단히 어떤 팔자가 자칫해서는 곤곤해지기 쉬운 사주팔자.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금과 신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기 이전에 자편명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벌써 모든 것이 금이 금을 보는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의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봐도 일단 이 금이라고 하는 이 영역 시기에 들어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목화 영역에서 금수, 특히 금의 종자, 씨앗 이런 것을 전부 다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신일주, 특히 일제 신을 놓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신 자체가 걷어들임을 갖고 있거든요. 수학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지의 신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그 단어들이 이런 신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편명략적 측면에서 수학의 관점에서 났기 때문에 일지의 신을 놓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동시에 신적인 어떤 영역들 여러분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언제 지내죠? 가을철에 되게 지내죠? 그래요. 그래서 신령스럽다고 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의 신을 놓으면은 우리가 12성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2성에서
신을 가지고 신고 이렇게 얘기 안 했나요? 천고, 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신고, 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신천자에 이 고자는 외로울 고자를 써서 그렇죠? 멜랑꼬리하다라고 해서 겉은 강기강성하고 환하고 밝게 빛날 줄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어떻다고요? 고독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실제 일지에 신을 놓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환하게 밝아 보여도 돌아서는 우울함을 떨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멜랑꼴리 대명사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를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신을 놓은 사람들은 연기가 그 다음에 육감, 직감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신일주들, 여러분 여명 혹시 경신일주 주위에 보신 분들 있나요? 경신일주를 한번 주변에 보세요.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목화토금수의 영역들 중에서 화금을 놓은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라든가 어떤 천주, 어쨌든 뭐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렇게 경신일주들은 나이가 들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불교로 가요. 어렸을 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뭔가를 좀 얻어 먹으려고 저도 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공책 준 데서 갔고 사탕 준 데서 갔고 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는 이제 종교로 개종을 하는데 불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신금은 자에, 오에, 묘에, 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영역이 전부 다 뭐냐면 서방이고요. 정토를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신유 쪽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교와 인연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신금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 모든 것을 수학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래서 일단 경신일주들은 욕심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일지에 신을 놓은 사람들은 보시면은 일지에 신을 놓는다고 한다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천간으로 보면 간목에, 병화에, 그 다음에 무에, 경에,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한결같이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의 특징들이 전부 다 보면은 양팔통 사주에 놓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제 양팔통이라는 것과 음팔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사주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신해에, 그 다음에 을미에, 그 다음에 정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명이에요. 이 사람이 음팔통이에요, 양팔통이에요? 네. 이 음팔통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해수를 보고 선생님이 양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죠? 부음부양으로다 어떻게 된다고? 사오해자는 전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양수지만은 우리가 음력을 따질 때는 해수는 뭐예요? 음이잖아요. 그렇죠? 자수는 뭐예요? 양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식갑자는 갑자 이렇게 얘기하지 갑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음팔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팔통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팔자가 내가 가주가 돼서 먹어 살려야 돼요. 팔자가 편치가 않아요. 바빠 몸이. 여명의 입장에서 음팔통을 넣게. 물론 여자 입장에서 양팔통을 놔도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을 남이라고 하는데 음을 여라고 한다면 음팔통 사주들은 팔자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만큼 곤곤하고 바쁜 사. 여러분 이미 사주 팔자를 볼 때 이거를 무슨 약하니 강하니 무슨 격이 용신이니 뭐 이렇게 신살이 이거 보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음팔통이가 하면 이 사람의 팔자는 나와 있어요 벌써요. 그렇죠? 양팔통이 남자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집에 있겠어요? 안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갑시대병 이 자체가 벌써 양팔통 사주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깥에 나가서 주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가서 한 묶음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를 보니까 원숭이가
나무 타는 원숭이, 태양 아래서 노는 거, 흙에서 저 동산에서, 그 다음에 아주 하얀 원숭이가 그렇죠. 경신을 놓고서 철나는, 그 다음에 물가 있는 원숭이들, 아주 재주가 공교한 사람들이 하여튼 이 지지에 신금을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양팔통이 되기 쉬운 이 사주들, 그래서 하여튼 진취력도 강하고 굉장히 하여튼 움직임도 강한 사람들, 물론 사생의 역마를 낳기 때문에, 인신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꼭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하여튼 이 경신일주들 신금을 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갑신을 놓든 저 뒤에 임신을 놓기까지 하여튼 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신일주를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 같아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경신일주예요. 그래서 이 경신일주들이 화가 잘 발달되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주팔자에 인, 신, 사, 술이 딱 놓여 있으면서 행운에서 인신, 사술을 딱 받아들이죠? 반드시 관으로 성공해요. 그 다음 내가 인신, 사술을 놓은 사람이 인신, 사술에 행운이 딱 되면은 내가 그쪽 계통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에 붙거나 그렇다니까요. 원숭이 재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숭이 재주가 뭐예요? 나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운에 엄청 강해요, 신금을 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금을 놓은 학생들이 딱 와가지고 내년에 붙을까요 말까요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인사 신술에 들어왔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인성이 꼭 아니래도 괜찮다고. 인성운이 아니래도 그만큼 이 신금은 이 형을 가지고요 대단히 즐긴답니다. 인사신 형을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들 사주팔자를 잘 보세요.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하다 보니 여경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신수를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인하고 신, 인하고 사, 뭐 하여튼 인사신수를 한 2개 정도 일지를 중심으로 깔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딱 왔다 여자가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관 냄새가 나는구나 해서 관에 있나요? 딱 얘기해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벌써. 그래서 출세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러면서 이 책에 보시니까 무슨 철장석 원숭이니 무슨 뭐 쇠뭉치니 철산의 원숭이니 등등인데, 한마디로 원숭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반항아 기질이 있어요. 아주 인간을 희롱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하는 그 반항, 야당 성향이 대단히 강해요. 원숭이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숭이라는 것이 조사, 모사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따지기 이전에 상황만, 논리만 가지고 따지는 어떤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의리도 강하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얘기도 잘 듣는 그런 영역들, 사기도 잘 당하죠. 특히 어떤 사람이 갑신을 낳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친구들한테 왕창 한번 당해서 말아먹고선 드디어 40일 이후에 누구 밑에서 오케이 마누라 밑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갑신인데 안 그렇거든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지금 직업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부동산에서 돈을 벌겠다, 옷가게에서 돈을 벌겠다, 음식가게에서 돈 벌겠다 하면은 40 중반에 홀라당 털어먹고, 누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털어먹고, 대개 와이프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십상인 사람들. 왜? 원숭이가 이 나무를 기가 막히게 잘 타요. 그래서 아주 요령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세상은 꾀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어쨌든 경신일주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경신의 이 경금의 이 경자가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칠 갱자에 바르게 잡을 경자, 뭐 둘 다 우리가 쓴답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경금 천간 일간이 생긴 이 파생된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갖고 나가면서
또 그거를 어떤 상황상에 맞게끔 고치려고 하는 심리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변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간여지동에 경신쯤 되면은 벽일 문이라고 차고 나갈 수 있는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해. 제가 아는 그 경신 일주의 여명이 있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제가 하나를 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 무인의 신유예요. 그 다음에 경신이에요. 그런데 다시 무인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여명이에요. 한 말씀 하셔야죠. 여러분 한 말씀 하셔야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공직자로 있다가 52세 때 남편이 병사했어요. 남편이 52살 젊은 나이에 병사해서 홀로 자식을 거느리고 살면서 절에 귀의를 해가지고 사는 분인데 아주 자식하고는 왼수척이 져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집이 하늘을 찔러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절밖에 모르서 모든 재물을 갖다가 전부 절에다 시사하면서 가는데 자식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75, 80이 다 돼가는데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유의 경신을 놓게 되면 금의 사주예요. 그렇죠? 그럼 얼굴도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요.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요. 얼굴도 넙대대하게 생겨갖고요. 쉽게 말해서 개껍데기처럼 오돌토돌하고 생겼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신유의 이 여명을 보시면은 일단 물론 이 인 속에 말이죠. 화를 갖다가 숙면하는데 보실까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인은 12운석이 뭐예요? 생으로 놓지 않나요? 그렇죠. 장생으로 놓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로서는 어때요? 절지에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부관계는 이미 일찍 만나서 끊어지는 운에 들어오지만 남자 자체는 어때요? 무인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무인의 이 인중의 화로다가 여명에게는 관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어떤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는 무인의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병화는 또 뭐예요? 화토동법에서 병인 장이죠? 남자는 반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둘은 어때요? 경인으로 들어와 있죠? 절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신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거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뭐 종을 해서 본다면은요. 무신의 병으로 들어와 있죠? 병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걸록이지만은 로고로 놓여 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병으로 놓여 있으니까 병은 역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방수를 둬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장간에 여명의 지장간에다가 관을 갖다 깔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남자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일찍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한 걸로 끝. 인동은 재성이잖아. 응? 아니 요 안에 화. 요 안에 지금 지장간 얘기를 하는 거야. 지장간 얘기를 하는 거야. 지장간 속에다 놨어. 그러니까 경인의 재성 속에다가 재성의 절지에다가 관을 갖다 놨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은 앵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52세 때 남편이 병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하고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자식은 또 어디 들어와 있나요?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요게 걸록에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장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식들은 다들 잘 돼 있어요. 자식들은 의사, 약사,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지금은 좀 그만뒀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이제 비서로 있다가 거기는 이제 뭐 별정직이니까 그렇게 와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자식들은 다들 잘 돼 있어요. 지금 저 조선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 법무부 장관 비서로 있던 사람은 비서가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만 어떤 그렇게 있습니다만 자식들은 잘 돼 있지만 부모와는 아주 상극으로 놓여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신의 일주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유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신들, 뭐 경신 일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신이 만약에 업상대체를 내가 센 직업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내가 하다못해 칼을 잡고 정육점을 하거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 스포츠 운동선수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무슨 트레이닝을 하거나 무슨 뭐 헬스 무슨 코치를 하거나 했으면 괜찮은 사주들, 그렇지 않으면 팔자가 곤곤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천간은 말이죠, 동물이 매로 돼 있어요. 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원숭이로 돼 있죠. 자, 매와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원숭이는 식탐이 강하고 매는 아주 목표 지향적이라. 그래서 하나를 딱 생각하면 아주 옹골차게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신유나 경신이나 가녀 지동을 낳죠, 그렇죠? 그러면 신유가 됐든 경신이 됐든 임자가 됐든 개가 됐든 을묘가 됐든 갑인이 됐든 천간지지가 전부 다 같은 사주팔자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녀지동이라고 하지만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아직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지지 않겠죠. 우리가 꼭 이게 매다 원숭이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경금은 우리가 돌을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습니까? 확 굴리면 그냥 확 굴러가죠, 그렇죠? 물은 어떻든가요? 물은 윤하하지, 윤하. 윤하하지만은 이 경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종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푹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금을 가지고 천간의 동물로서 매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돌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멧돼지 저자거든요. 그 다음에 도수계격이 돌자고요. 그래서 멧돼지 같은 그런 기운이 대단히 강해. 여러분 주변에 경금 일간을 놓으신 분들 한번 좀 보셨죠? 뭔가가 조금 순박한 듯 하면서 어때요? 일단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대단히 강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금일주의 경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신은 천간 지지가 전부 다 쇠공이로 놓여 있어요. 쇠공이로 전부 다 쇠뭉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신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철포를 다루는 직업들이 있죠. 철포를 다루는 직업 중에서 군인이 많습니다. 군인이 많고, 무엇인가를 잘 다룬다고 하는 의미에서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그럽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삼명통해의 자의 형상을 갖다가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의 형상이 보니까 경금은 경금 위 월로 돼 있나요? 월 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는 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도라고 하는 건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달밤이 대도시를 비추는 형상들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화려하고 밝고 명랑하게 보일지언정 속으로는 어떻든가요? 달빛을 봐가지고 대단히 멜랑꼬리하고 외로운 사람들. 거기다가 신은 뭐를 낳죠? 신은 우리가 12성에서 얘기할 때 천고를 놓고 신고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에 신을 깔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돌아서서 외로운 사람들 속성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지에 같은 금이라도 유를 놓은 사람들은 우리는 뭘 낳았다 그랬죠? 유는 유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칼자루를 놔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업상대처를 찌르고 자르는 쪽에 있으면 대단히 좋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제 가시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사종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렇죠? 유는 이런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그릇이 됐던 국그릇이 됐던 이런 사람이 정유라고 한다면 뭘 담아놨어요? 불을 담아놨죠? 심지를 가지고 태우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결과를 가지고 비치잖아요. 그 정유일주들은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따먹어요? 주위 사람이 따먹어요.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집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같은 유를 놓고 봐도 그 다음에 이렇게 기유를 놓게 되면은 식상이 닭을 받기 때문에 말이죠. 식상이 저 큰 그릇에 들어와 있죠. 오직 자식이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유가 이 닭이 땅을 파는 형국이라 남의 어떠한 허물들을 잘 파헤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신이 들어올까 유가 들어올까 같은 금이라도 전혀 틀립니다만 유인이 이거는 신고에 천고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신일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신일주들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경금을 우리가 무식하게 원석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 원석을 녹여서 용초를 확정 지어야 되죠. 용초를 확정 짓는 툴이 뭐예요? 이게 관성의 화예요. 정화가 되든 그렇죠? 이 화가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신일주에게 정화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관으로서 용초를 확정짓는 툴이 되는 거야. 그 여러분 경신일주 화가 정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관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신일주가 관이 없어. 관이 없으면 나의 자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율계가 작동을 하는 경신일주들 아까 제가 멧돼지처럼 저돌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불문국직이야, 그냥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경신일주들을 굳이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소설로 얘기한다면 돈키호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돈키호테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풍차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신일주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돈키호테다. 돈키호테는 뭐예요? 꼴리면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바로 돈키호테예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인데 어떤 이 경신일주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알고선 경강부회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전두환 사주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식갑자를 다 인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한번 경신일주를 한번 잘 보세요. 어린이들도 그러한 기질이 강해요. 어른들도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유의 이 금과 이 경신의 금은 달라도 엄청 달라요. 이게 양팔통과 음팔통의 차이는요 엄청 틀리다고. 여명일 수도 있고 남명일 수도 있죠. 여명일 수도 남명일 수도. 기존의 신유는 이 성류의 가시를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의 울고에 돈에 쏟는 전형적인 말이 사랑 쫓아가는 여명일 경우엔 그래요. 근데 이 경신일주는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유일주는 나는 쫓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경신은 뭐예요? 팔로미야 날 따라와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요 신유가 집요하다고 한다면 요 경신은 뭐예요? 대단한 자기 아직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 아주 남자다운 기질이 펄펄펄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성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성이 경신일주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경신일주가 화라고 하는 관성이 잘 발달되면 반드시 관의 녹을 먹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신은 걸록을 낳죠, 그렇죠? 이걸 정록을 낳다 그러는데 자기 어떤 비겁의 정록을 놓은 사람이 관을 놓게 되면은 대단히 어떤 그쪽에서 이제 발복하는 사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신강해요. 신강하면 여러분 자평면으로 또 들어갈까요? 용신 공부해 볼까요? 신강하다. 그럼 용신이 뭐예요? 식재관이에요. 내가 신강하면 용신은 뭐예요? 식재관이에요. 내가 신약해. 내가 신약하면 용신은 뭐예요? 인비예요. 1순위가 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기초반에 지금 신강 신약 이제 용신이 이제 끝나고 격구로 들어가는데 용신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배운 사람, 저기서 배운 사람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용신 잡다, 정하다, 취하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신은 후천성이잖아요. 천성을 얘기가 아니라고. 용신을 가지고 심리가 어떻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용은 후천에 운명 중에서 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이는 용초를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가 후천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용신이 목이면은 성격도 목이고 학교도 목이고 직업도 목이고, 이건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어쨌든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신강했을 때는 식재관, 신약했을 때는 인성과 비겁을 취한다. 만약에 용신은 뭐예요? 용신은 희신이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우리가 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구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흉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희신은 용신은 일간의 보약이고, 왜 일간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희신은 뭐예요? 용신이 보약이잖아. 용신이 필요한 녀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희신은 강하면은 희신도 뭐예요? 식재관이 희신이고, 희신이 약하면 뭐예요? 다시 희신의 인성과 비겁이 다시 희신인 거예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들이대야지 용신을 잡을 때 전혀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 갈 수가 있는데 다 틀려. 이 사람 용신은 토다, 저 사람은 금이다, 목이다, 뭐 다 틀려. 용신을 배워보면 굉장히 많아요. 억부용신, 조우용신, 병간, 통간용신이 일반 용신이고, 정격사주고, 외격사주는 뭐가 있어요? 일행격, 이행격, 종격, 합하기격 쭉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두드러 맞추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용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사주는 신강하죠. 신강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용초가 어디예요? 재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임수와 간목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후용신이라는 거예요. 조후용신은 여러분 이제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공통공호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춘대가 쓴 난강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조후용신을 다루는데, 조후용신만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하려고 해도 한 4, 500페이지 될 거야 아마. 전부 일본의 아베타 이제 책을 다 뺏겨서 쓴 거예요. 그거 갖다 쓰는데, 이 경신 일주에게는 임수와 간목, 그 다음에 이 정화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임수와 간목은 경금 일주에게는 무조건 조용신이 임수와 간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화라고 하는 관성이 용초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화가 있어도 이 사람이 관으로 성공하지만 임수와 간목이 동시에 놓여 있다, 식재가 놓여 있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강사주로서 식재관 용신을 용해버리죠. 굉장히 발복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신일주는 팔자가 기본적으로 굴곡이 많은 사주예요. 경신일주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되기가 쉽지 않다고, 공직자로서. 그런데 화가 있으면 공직자로 내가 성공할 것이요, 내가 신강에서 용신을 식재관으로 용해버렸다고 한다면 원국에 있다고 한다면 팔자 녹아나는 팔주예요. 기가 막힌 팔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간명할 때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 사주팔자 원국에 조우가 지금 뭐기 때문에 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걸 알고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딱 흔들고 가는 거예요. 벌써요.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단 임수와 간목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보는 방법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저렇게 신강하고 원숭이가 쇠꼬랑이를 이렇게 다루는 아주 공교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래 철을 다루는, 그래서 이 경신일주들은 사람 다루는 것도 참 잘해요. 일지에 신금을 넣은 사람 원숭이잖아요. 잘 다뤄요, 모든 거를.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경신일주쯤 되면은 어쨌든 주의를 더불어서 잘 다루는 사주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직업이 뭐예요? 철포를 다루는 직업들이라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스포츠 계통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막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 보고 너 미술가 돼, 음악가 돼, 뭐 그러잖아요. 꽝이에요, 꽝. 너 사법고시 봐, 이런 꽝이야. 이럴 수는 있죠. 경찰대학 가라, 육군사관학교 가라,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얘 보고 판사 되라, 뭐 이래가지고 뭐 회계사 되라, 세무사 되라 이래갖고 꽝이라고. 물론 이 친구가 식재관을 넣는다고 하면 또 별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런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로 보낸다든가 군인, 경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아니면은 외국으로다가 있죠? 신금의 나라로다 보내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경신일주는 이렇게 정록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튼 자수성가형인데, 우리는 이제 가녀지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경신일주 가녀지동을 낳기 때문에, 가녀지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죠? 베타, 그렇죠? 그 익스크루스 베타성이 누구 베타예요? 배우자 베타예요. 그러니까 경신일주는 기본적으로 타인 베타가 아니라, 경신일주는 대단히 원칙 지향적이면서 그 다음에 의리도 있고 의지력도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 집에 들어온 배우자 베타를 강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선 가녀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경신일주들은 청강과 지지가 같은 록으로 놓여 있고, 물론 가녀지동 사주가 다 그래요. 물론 가녀지동이라 그래서 다 그런, 병호가 가녀지동이지만은 걸록이 아니라 병호는 제왕을 냈죠. 그렇죠? 정사도 제왕을 냈잖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뭐 갑인 그러면 걸록을 놓고, 을묘 뭐 걸록을 놓고, 뭐 신유 걸록을 놓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지지의 걸록 정록을 놓고 가녀지동의 사주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신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음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가녀지동 사주가 기본적으로 간여 지동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음욕을 놓는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음욕 그랬더니 여러분이 음탕하고 저거 섹스 좋아하고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한문으로 음탕할 음자에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욕심 많은 욕자에다가 이런 음욕을 갖다 씁니다만, 이거다 살자를 붙여 음욕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욕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예요. 건강. 굉장히 건강해요. 쉽게 말해서 지지를 일주를 가녀지동으로 놓은 사람 있죠? 무슨 그 사람이 갑인이 되든 을묘가 되든 말이야, 정사병호가 되든, 그 다음에 무진 무술 뭐 기미 기축이 되든 말이죠. 그 다음에 경신 신유의 임자 개가 되든 전부 다 가녀지동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욕이 작용한다. 음욕이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의 바로미터다.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적게 먹는 사람이 성욕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먹어,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성욕도 있어요. 이렇듯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음욕은 뭐냐면 건강의 바람이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구조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음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음욕살 그러면 음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 음욕을 구분할 때 남명과 여명을 구별하셔야 돼요. 남명은 대단히 진취적이에요. 왜? 이 건강의 바로미터가 음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일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지가 천간 지지가 가녀지동으로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한번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없어요. 뭐든지 안 되니까요.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음욕은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여명의 가녀지동을 놓으면은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욕 용어를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제가 음욕을 갖다 음욕은 음탕한 게 아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귀신 씨나라 까는 얘기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사를 배우면서 음욕은 남명의 진취적이에요. 질투심이다. 음욕은 뭐냐? 성적 어떤 이런 호르몬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가녀지동 놓은 사람들이 건강 장수명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을묘 같은 경우 있죠. 건강 장수명의 대표적이라고요. 그래서 가녀지동 그러면 여러분, 나로서는 배우자 배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부관계는 나의 건강은 어때요?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간여지동 사주 가서 몇 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100살까지요. 이렇게 하면 얼추 맞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 하여튼 간여지동 사주가요. 왜? 음력을 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신일주들은 간여지동에 음력을 낳기 때문에, 근데 음력의 단점이 있죠. 건강에 바로메터라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해서는 우리가 조금 일탈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이 경신일주 여명을 쭉 놓고 부처님 쪽에 귀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처님을 애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 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콜라텍 이런 데 다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난 콜라텍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신살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삼명통의 자의 형상을 갖다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2운성을 가지고 10성에다가 우리가 한번 좀 대비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경신일주의, 자, 경신일주는 지지가 보니까 경신은 걸록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록으로 들어와 있더라. 걸록으로 들어와 있더라. 궁이 그렇더라. 그러면 신무임경이 이렇게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니까 일단은 인성, 물론 편인입니다만 10성의 편인이 육신으로 보니까 인성으로 들어와 있더라. 인성은 보니까 무토가 이렇게 신금을 보게 되면 뭘로 들어와 있나? 요게 병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병은 우리가 12신살에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병 그럼 바로 떠올라야 돼. 12신살에선 뭘라 그러죠? 영마요. 자, 걸록을 낳다, 일지가. 걸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어때요? 사상이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행동이 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발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 그런데 이제 발음이 진짜 발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화 인성이 병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좌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좌에 보니까 록, 궁에 뭐가 와 있다? 인성이 와 있더라. 자, 여러분, 인성이 병에 와 있다. 병은 역마예요. 인성이 병에 놓여 있다. 역마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한 자리에서 부모님 밑에서 진득이 공부할 환경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찍 집 떠나서 공부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원처학문,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원처학문. 무조건 병. 요 병은 실제 몸의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병은 무조건 역마의 기운이다. 그래서 비식재 관인이 역마로 들어와 있다.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역마라 그러면은 남편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먼 곳에서 만나. 원처. 그래서 병은 역마인데 원처 먼 곳이다 라고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한다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병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부인을 멀리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옆집 순이 영희는 아니에요. 철수는 아니에요. 멀리서 만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 공부가 우리가 심리, 사회, 그 다음에 육친의 관점 세 개로 나누라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성이 병자로 들어와 있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공부가 멀리 들어와 있죠. 원처 학문. 그래서 원처 병은 원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병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공부는 하지만 학난이 따르더라. 공부가 잘 되질 않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육친으로 보면 어머니네요. 그렇죠? 어머니 모친이야. 모친이 병에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다니지만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병의 관점을, 우리가 인성의 관점을 병의 관점에 놓다보면 경신일주들은 공부보다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주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볼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금은 기본적으로 원숭이가 요수를 잘